60대만 넘어가도 조금 의사들이 꺼려하고 70대가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술 한번 해서 멀쩡히 걸어 나오면 다행인 이런 경우가 과거에 많았다면 지금은 뭐 1, 2주 만에 퇴원을 해도 웬만한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 경우가 많고, 척추 수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예전에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좀 덜 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가장 정확하던 시절이 있어요. 월남전 때라든가 6.25 전쟁 때도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허리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거의 수술 한번 해서 멀쩡히 걸어 나오면 다행인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4번, 5번일 것 같아 라고 수술을 했는데 4번, 5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데를 또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CT나 MRI가 개발이 되고 진단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수술이 좀 더 안전해진 거죠. 수술용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좁은 시야에서도 잘 보이는 그런 장비가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술 도구들이 개발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개발이 되면서 수술이 점점 안전해지고, 현대는 이제 최소 침습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계속 발달을 합니다. 예전에 쓸개, 담낭을 절개할 때 담낭 절제술, 지금 뭐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걸로 간단하게 그냥 딱 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쭉 크게 절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었죠. 그러니까 크게 절개를 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다가 점점 작게 열고 피도 덜 내고 합병증도 덜 발생시키면서 환자 회복이나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점 진화를 해서, 그걸 이제 통틀어서 최소 침습 수술 테크닉이라고 해서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계속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도구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달을 하고 수술 테크닉도 이렇게 발달을 쭉 해오는 게 현재까지 척추 수술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의 회복 기간은 얼마나 짧아졌나요? 모든 게 다 짧아졌죠. 근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붙어야 되는 시간은 짧아지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생물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새는 좀 더 길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을 한 20년 전에는 60대만 넘어가도 조금 의사들이 꺼려하고 70대가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절개도 크게 하던 수술이고 피도 많이 나던 시절이고 또 지금보다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닐 때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게 다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수명도 늘고 테크닉도 좋아지고 수술도 더 안전해지면서 연령대가 뒤로 갔습니다. 한 10년 이상. 그 수술을 주로 받는 연세가 연령대가 높아진 거죠.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나이 따라 갑니다. 완전히 회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물학적 나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일상 복귀하는 거는 예전보다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고식적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뭐 병원에서 뭐 한 달 있다 퇴원해도 제대로 뭐 활동이 힘들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많았다면 지금은 뭐 1, 2주 만에 퇴원을 해도 웬만한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 경우가 많고, 수술 후 일상 복귀는 좀 빨라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과거랑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새는 맨눈으로 수술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현미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렌즈가 사람 몸 밖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수술하고자 하는 뭐 수술 필드라 그러는데 수술하는 부분이 밖에서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무리 작아도 절개를 해야 하는 거고, 내시경은 렌즈가 긴 그런 대롱 같은 원통형 끝에 달린 거니까 몸 안에 집어넣고 수술 필드 앞에서 보면서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그 위치가 다른 거죠. 그거에 따른 차이가 수술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고, 솔직히 저는 뭐 내시경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내시경이 현미경을 모든 면에서 다 능가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환자마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법이 있거든요. 병이 어디 생겼냐에 따라서 절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고, 예전에는 내시경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술도 지금 내시경으로 많이 하는 거죠. 단방향 내시경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시경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단일공 내시경은 그 내시경 기계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달린 그 긴 원통형의 장치에다가 그 안으로 모든 기계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계에 모든 게 들락날락 하는 거고, 양방향이라는 거는 기계, 그 카메라가 달린 기계는 딱 카메라만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멍을 하나 더 찔러서 이쪽 방향으로 기계를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수술 도구를.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장치를 이 안에서 기계를 넣다 뺐다 하는 거는 단일공, 단방향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양방향은 카메라는 그 카메라 구멍만 쓰는 거고, 다른 그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그쪽으로 수술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죠. 척추 내시경 수술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의사가 익숙한 기계를 쓰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잘하기는 어렵죠. 바이올린 잘한다고 첼로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척추 질환의 대부분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척추 기형이라 그래서 측만증이라든가 뼈 자체가 틀어지고 막 이래서 이걸 잡아내야 되는 수술들은 보통은 내시경 수술에 적응이 아니고요.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 수술 했을 때 얻는 장점인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환자군들을 위주로 하게 되죠. 앞으로 척추 수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새로운 게 개발이 됐다기보다는 기존의 치료를 어떻게 적용시키냐에 대한 그런 컨셉이 변한다고 할까요? 지금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수술을 꼭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됐을 때 수술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다 그런 원칙이라는 게 잡혀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꿈에 그리는 게 재생치료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줄기세포인데, 아직 척추에는 줄기세포가 아주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도 거의 없어서 그렇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발달했으면 하는 방향은 재생치료 쪽이 아닌가 싶네요. 혁명이 되겠죠. 노화를 거꾸로 가는 거니까. 환자 맞춤형 치료가 뭔가요? 어떠한 치료를 결정을 할 때 사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뭐 모든 걸 다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물어보고, 운전을 하시는 분인지,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사무직인지 다 다르거든요. 직업도 중요하고 성별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하물며 환자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 어렵게 얘기하면 환자 맞춤형이 아닌가 싶어요.